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10절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는 걸 과제로 냈었죠. 해서 이번 시간에는 신문왕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여러분 문무왕을 한번 조금만 더 추가를 해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무왕에서 여러분 이 나당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통일을 한 게 태종 무열왕이 아니고 문무왕이라는 거를 조금 헷갈리지만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676년 통일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어서도 신라를 지키기 위해서 용이 되겠다. 이제 바다에 묻히는 이 수중룡을 이렇게 만들려고 유언을 했었는데 이 수중룡은 경주에 가면 있습니다. 이 경주에 문무대왕릉 자, 이렇게 문무대왕릉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신문왕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문왕을 기점으로 해서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왕한테 모든 권력이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제왕권이라고 합니다. 이 전제왕권을 확립한 이 신문왕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별표를 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왕의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우선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왕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강화시켜야 되겠죠. 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골 귀족들의 힘을 눌러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문왕도 진골이기 때문이죠. 해서 이 진골 세력들 중에서도 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돌, 그러니까 이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거기에 연루된 진골 귀족들을 숙청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진골 귀족의 힘이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되게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김흠돌이라는 말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장인어른이었다. 내 난을 진압했다. 하고 진골 귀족을 숙청하고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리고 여러분 왕권이 강화되려면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을 색출을 해야 되겠죠. 관리들의 감찰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부서가 필요하겠죠. 일단 중앙에 있는 관리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뭐를 설치하냐면 사정부를 설치합니다. 이거는 중앙관리예요. 그러면 지방관도 있잖아요. 이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는 외사정을 지방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통일신라 때는 모든 지역의 관리가 다 갈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못 가는 지역은 그 지역의 유지였던 촌주한테 그거를 맡기게 되는데 이 촌주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촌주를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살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수리 제도예요. 상수리 제도. 이거는 촌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감찰을 해서 다 내가 이제 보고 있고 사람들한테 감시,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왕권이 강화되려면 내 편이 필요합니다. 그죠? 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대신 대변해주고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집사부예요. 이 집사부는 당연히 왕편이고요. 이 집사부의 장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시 또는 시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권력은 굉장히 세지겠죠. 반면에 이 진골 귀족들의 모임이 뭐였어요? 화백회의였죠. 이 화백회의는 축소가 됩니다. 화백회의 축소. 이 화백회의의 장이었던 상대등은 당연히 약화가 되고 자연스럽게 왕권은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을 볼 텐데요. 여러분 신문왕은 뺏지는 않아요. 일단 권리가 약한 것들을 먼저 주고 나서 원래 권리가 셌던 거를 뺐습니다. 관리들이 일한 대가로 토지를 받기 때문에 이 토지에서 나는 것들을 세금의 명목으로 받을 수가 있었죠. 해서 이거를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관리들이 수조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토지에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약간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었어요. 뭐냐면
뭐냐면 노급이라는 겁니다. 이 노급에서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거둘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노급을 가지고 있는 진골 세력들은 당연히 힘이 세지겠죠. 왕권은 약화되고. 이거를 신문왕이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노동력을 징발할 수 없는 땅을 먼저 줍니다. 빼앗는 거 말고 먼저 관료전이라는 거를 지급을 해줘요. 짐의 선물이다 이러면서. 관료전 지급. 근데 이 관료전에 수조권은 있다. 하지만 노동력 징발은 안 된다. 노급 폐지. 이 노급은 수조권, 노동력이 모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폐지를 하니까 당연히 왕권은 어떻게 된다? 강화되게 됩니다.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약화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적어볼게요. 진골 귀족의 자, 그 다음에 신문왕 때 통일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사회가 신라 중심이 아니고 고구려 백제인 때까지 아울 수 있는 통합 정책을 실시합니다. 통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통합 정책이라고 적어볼게요. 통합 정책. 이 통합 정책의 내용이 그럼 당연히 중요하겠죠. 일단은 지역을 이제 행정 제도를 다시 재편을 하는데 그 통일신라의 행정 제도를 우리가 구주 오소경이라고 합니다. 구주 오소경 이거는 지방 제도. 그리고 옛날에는 군사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군사 제도가 구서당 식정입니다. 군사 제도. 자, 우리가 이거를 밑에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라 지도 한번 펴봤나요? 이거 이제 선생님이 직접 안 그리고 가져왔는데 밑에 제주도랑 이제 울릉도, 독도는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색깔을 선생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 색깔이 총 몇 개예요? 9개죠. 그래서 지금의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도 개념을 옛날에는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총 몇 개? 9개. 그래서 몇 주? 9주라고 합니다. 9주. 수도는 어디예요? 근성이죠. 지금의 경주. 이렇게 적어보고 일단 9개인데 무슨 주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영조, 작조, 영조, 홍조, 상조, 양조, 강조, 정조, 일조. 자, 외워서 적는 거 아니고 보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일단 이렇게 됐는데 선생님이 오소경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일단 금성 빼고 이 전주 이쪽쯤에 남원경. 지금은 남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주 이쪽 지역에 서원경. 지금의 청주입니다. 삭주 이쯤에 북원경. 지금의 원주고요. 그 다음에 중원경, 한주입니다. 중원경에 충주. 그 다음에 김해, 금관경. 옛날에 금강가야가 있었던 곳이죠. 김해. 자, 이렇게 해서 경자가 붙은 요 5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오소경이라고 하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오소경. 자, 그러면 이 구주, 이게 지금의 도랑 비슷한 개념이고 오소경은 뭘까요? 지금의 광역시랑 비슷한 개념일 겁니다. 오소경.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서원경입니다. 서원경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배울 텐데 신라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이제 다 이렇게 적어놓은 문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서가 뭐냐면 신라 촐랑 문서라고 합니다. 이게 서원경 여기 거죠. 신라 촐랑 문서. 자, 그럼 여러분 오소경을 왜 뒀겠어요? 수도의 위치가 어때요? 신라는 지금 한양, 조선의 수도와는 다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있어서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오소경을 둬서 여기가 정치 문화의 중심지고 여러 백제나 이제 고구려 유민들을 다 이주를 시켜가지고 민족 통합 정책으로도 이제 발전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소경은 1번 수도 동남쪽 수도가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 있는 거를 위치를 보완하는 것.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가야, 유민을 이주시켜서 통합정책으로 운영을 했던 것. 그 다음에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죠? 중심지로 발전을 시킨 것. 오소병의 의미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것들을 대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주로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의 개념이니까 밑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이런 것처럼 시, 구, 뭐 읍, 동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뭐 상주 지역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주라면 밑에가 군이 있었고 여기가 현이 있었고 이 현 밑에 촌이 있었어요. 그래 볼게요. 주군, 현, 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주군, 현, 촌에 다 지방관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군현까지만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지방관. 여기는 지방관이 있었고 그러면 이 촌은 누가 다스릴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지역의 유지, 촌주가 다스리게 됩니다. 촌주가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이 수도 왕의 입장에서는 이 지방관이 내 말처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감찰이 필요하다. 자, 아까 신문왕이 했던 감찰제도. 지방관을 감찰하는 거는 사정부가 아니고 외사정, 바깥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외사정을 파견한다. 지방관이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촌주도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촌주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와서 살게 하는 거, 그거를 상소리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군사제도를 볼 텐데 군사제도는 구서당 10정이라고 했습니다. 10정. 지방제도는 크게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앙군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수도에 있겠죠. 중앙군은 수도에 있으니까 얘네들이 경주에 있겠다. 그죠? 근데 특히 이 구서당 안에는 고구려, 백제, 말갈인들 인들까지 다 이제 포용을 해서 중앙군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족 융합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0점은 어디냐면은, 자, 이거는 중앙군, 10점은 지방군입니다. 그런데 지방은 주가 몇 개였어요? 9개였잖아요. 그럼 어디 하나는 2개겠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놓겠어요? 당연히 국경선이잖아요. 맞죠? 이 국경선 중에서 이 한주 지역, 국경지대의 한주 지역에 2정을 배치를 합니다. 나머지는 다 1정, 이렇게 해서 총 10정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다 완비를 한 게 신문왕 때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화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이 문화정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신라시대 때부터는 쭉 불교였어요. 그죠? 불교가 융성됐다. 특히 이 융성시킨 스님들이 유명한 스님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원효 스님. 신문왕 때 시기 사람입니다. 일심사상을 얘기했고 나무 아미타불만 이제 외우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아미타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의상은 이제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화엄사상을 배워오죠. 화엄사상. 이건 나중에 문화 파트 가서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왕은 그리고 유학도 융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했어요. 그 학교가 국학이죠. 국학을 설치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제 인재들을 양성을 하고 육두품들을 굉장히 등용을 많이 했습니다. 골품제 중에서도 육두품, 특히 이 원효의 아들이었던 설총이 대표적인 육두품이죠. 이 사람은 이두를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데 국어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문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신문왕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그래서 이 신문왕 때 전제 왕권이 확립이 되고 신라 중대, 즉 왕권이 굉장히 강한 이 시기를 딱 대표하는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계속 가다가 이제 경덕왕쯤 되면은 서서히 진골 세력들이 다시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경제적인 이 제도로 관료자를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진골 귀족들이 서로 이제 조금씩 힘이 세지니까 노급을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부활시키겠죠. 그때가 언제다? 경덕왕 때예요. 자, 다시 경덕왕 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덕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덕왕 때는 불교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되는데요. 그 반면에 진골 귀족이 서서히 이제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 왕권과 신권의 약간 타협 결과로 노급이 다시 부활된다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당시는 불교 건축을 통한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교의 건축을 굉장히 웅장하게 지으면 저절로 뭔가 숙연해지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을 이야기할 때 왕집불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당연히 숙연해지는 것과 동시에 왕에 대한 경외심이 들겠죠. 그래서 왕권 강화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노급이 부활한다. 이거는 왕권과 신권의 타협 결과다. 그리고 경덕왕 때는 불교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문화 발전. 여러분이 경주에 가면 꼭 들리는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에밀레종이라고 더 이제 알려져 있는 성덕대왕 신종. 성덕대왕 신종. 선생님 밑에다가 사진을 이제 해놨는데요. 불국사, 석굴암, 이제 성덕대왕 신종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해공왕 때까지가 우리가 신라 중대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진골 귀족들이 힘이 세지고 더 나아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왕의 계승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왕권은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해진 왕권을 조금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했던 왕이 원성왕이에요. 그리고 이 원성왕이 실시한 요 독서 삼품과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중요합니다. 독서 삼품과. 품과를 실시를 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 독서 3품과가 뭐냐면 책이 어려운 책도 있고 쉬운 책도 있잖아요. 이거를 3품으로 나눠서 이거 1품을 읽은 사람은 높게 등용하고 2품을 읽은 사람은 중간 정도 등용하고 3품을 읽은 사람은 낮은 등급에 이제 등용을 하는 그런 이제 인사제도와 결합해가지고 막 이제 실시한 게 독서 3품과예요. 밑에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통일신라 원성왕 때 유교경전의 이해 수준. 그러니까 이거는 유교경전을 읽는 거를 3품으로 나눴다는 거죠. 시험하여 상중하 등급을 나누고 관리 등용에 참고한다. 그러니까 인사 기준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은 독서 3품과겠어요. 그죠? 하지만 이게 골품제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골품제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말은 일단은 진골 귀족들이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왕권도 약한 애가 우리를 평가해서 뭐 인사에 등용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겠죠. 그리고 아무리 이제 독서를 잘하는 육두품은 높은 자리에 이제 임용이 안 되니까 육두품은 육두품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입니다. 불만이 더 커져간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그리고 원성왕이 뭐 이런 왕권 약화에 대해서 타개를 해보자고 했던 이제 제도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원성왕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성왕과 경혜왕 이제 이렇게 나갈 건데 문성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문성왕 때 활동했던 장보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보고 얘기를 좀 하고 경혜왕이 되면은 이제 후백제의 견훤이 나옵니다. 사실 이 경혜왕 전에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면서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발해를 이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